20세이브도 최연소, 100세이브도 최연소였던 마무리가 커리어 처음으로 2군에 내려갔습니다. 시즌 20세이브, 시즌 30세이브, 통산 50세이브, 통산 100세이브 모두 KBO 역대 최연소였습니다. 그 주인공 정혜영이 통산 149세이브에서 멈췄습니다. 4경기 ERA 16.88, 4월 11일 2군 강등. 기록을 갈아치우던 마무리가 처음으로 마주한 벽 앞에서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커리어 궤적 위에서 이번 슬럼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이라는 이름 앞에는 유독 이 단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최연소. KBO 역사에 정혜영만큼 이 수식어를 많이 달고 다닌 마무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즌 20세이브 최연소, 시즌 30세이브 최연소, 통산 50세이브 최연소, 통산 100세이브 최연소, 심지어 2년 연속 30세이브 최연소까지. 이게 다 한 선수 이름 밑에 찍힌 기록이에요. KBO가 40년 넘게 굴러왔는데 그 시간을 뚫고 가장 어린 나이에 이 숫자들을 전부 찍은 선수가 정혜영이었습니다. 시작은 2020년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1차 지명.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혜영의 아버지는 정혜열 전 포수입니다. 1990년 해태 1차 지명 출신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구단 1차 지명을 받은 겁니다. 기아 팬들에게 이 이야기가 왜 특별한지 아시겠죠? 단순히 재능 있는 투수 한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타이거즈 유니폼을 2세대에 걸쳐 입은 가문의 아들이 마운드에 서는 거였거든요. 데뷔 첫 세이브는 2020년 8월 30일 KT전이었습니다. 그 1세이브가 시작이었어요. 이듬해 2021년 정혜영은 갑자기 날아오릅니다. 34세이브, 21살짜리 투수가 시즌 34세이브를 찍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나이에 이 숫자를 찍은 투수가 KBO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의 기록한 커리어 최고 구속이 153km였습니다. 파워 피처의 전형이었어요.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2022년 32세이브, 2023년 23세이브, 2024년에는 31세이브를 찍으면서 통산 100세이브 최연소 타이틀을 가져갔고요. 여기에 26년 만에 타이거즈 소속 세이브왕까지 안았습니다. 4년 연속 20세이브 이상. 파워피처 마무리가 4년을 흔들림 없이 버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2025년, 여기서 정혜영은 기아 팬들의 심장을 한 번 더 건드립니다. 선동열 감독의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기록 132세이브를 넘어선 거예요. 해태 시절부터 이어진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마무리 계보의 정점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선동열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시는 분들은 이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2026년 4월, 정혜영의 통산 세이브는 149개까지 왔습니다. 150세이브까지 단 1개. 그리고 이 선수는 여전히 20대예요. 숫자로만 보면 KBO 마무리 역사를 혼자서 다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록들이 오히려 함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최연소라는 타이틀 뒤에는 항상 그 나이에 이걸 버텨낸다는 기대가 따라붙거든요. 그 기대의 무게는 최연소 기록이 쌓일수록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최연소 기록의 주인공이 처음으로 멈춘 곳이 있습니다. 2026 시즌, 정혜영은 4경기를 던졌습니다. 그 4경기의 평균 자책점이 16.88이에요. 제가 숫자 하나 더 붙일게요. 볼넷 4개, 세이브 1개. 16.88이라는 숫자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9이닝으로 환산하면 16.88점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마무리가 이 수치를 4경기 누적으로 찍었다는 건 한두 경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안정감 자체가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시즌 20세이브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던 선수가 시즌 시작 4경기 만에 이 낙차를 맞은 거예요. 결정타는 4월 10일 대전 한화전이었습니다. 3분의 1이닝 1피안타, 그것도 홈런, 볼넷 1개, 2실점. 마무리에게 3분의 1이닝 2실점은 사실상 등판 실패예요.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구단은 1군 말소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전상현도 늑강근 미세 손상으로 1군에서 빠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아 이범호 감독이 남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열흘 정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이 발언의 무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독이 기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투구 폼이 흔들렸다거나 팔 각도가 변했다거나 하는 지적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잠깐, 이 숫자를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정혜영의 커리어 최고 구속은 2021년에 찍은 153km입니다. 포심 평균은 약 148km였고요. 그런데 2026년 4월 18일
퓨처스 복귀 등판에서 찍은 최고 구속이 149km였어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구위가 무너진 마무리들은 보통 평균 구속이 3에서 5km씩 떨어지거든요. 정혜영은 평균 구속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팔은 살아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ERA 16.88이라는 숫자는 분명 심각합니다. 네볼렛도 제구 난조의 신호죠. 하지만 구속 지표는 이 부진이 구위 저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감독의 진단과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심리.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심리형 슬럼프에 빠진 마무리는 돌아올 수 있을까? 비슷한 위기를 맞은 마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KBO 마무리 역사에서 슬럼프를 맞고 다시 일어선 선수,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선수. 두 케이스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혜영이 어디쯤 서 있는지 선명해집니다. 먼저 오승환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에서 한국을 평정하고 일본 한신을 거쳐 미국 세인트루이스, 토론토, 콜로라도까지 갔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도 흔들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메이저리그 후반부 2년 연속 4점대 평균 자책점, 어깨 문제도 같이 왔고 구위 저하 지적도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자유계약 신분이 됐어요. 여기서 오승환이 택한 게 2020년 8월 삼성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찍었고 2021년에는 KBO 최초 통산 300세이브까지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흔들렸던 선수가 KBO로 돌아와 역사를 다시 썼어요. 오승환의 복귀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많은 휴식과 스프링 캠프 집중 훈련으로 구속을 147km대까지 회복시킨 겁니다. 구위가 살아난 거예요. 반대 케이스가 손승락입니다. 넥센 시절 리그 최정상 마무리였던 선수예요. 2016년 롯데로 이적한 이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위 저하와 블론 세이브 반복. 예전의 손승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020년 은퇴. 롯데 이적 이후 끝내 완전한 복귀를 이루지 못한 마무리로 남았습니다. 두 선수의 갈림길이 어디였는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승환은 복귀 시점에 구속이 147km대로 회복됐었어요. 팔이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손승락은 구위 자체가 내려앉은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팔이 꺾인 거예요. 두 선수 모두 심리적 부담을 겪었지만 결정적 차이는 구위였습니다. 구속이 회복되면 심리와 루틴만 재정비해도 복귀 가능성이 높았고 구속이 안 돌아오면 루틴을 바꿔도 벽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정혜영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정혜영의 2026년 4월 18일 퓨처스 복귀 전 최고 구속이 149km였죠. 커리어 포심 평균이 148km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 구속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위가 꺾인 게 아닙니다. 오승환이 복귀 직후 147km대로 돌아왔을 때와 같은 방향의 지표예요. 구위가 살아있는 마무리의 심리형 슬럼프. 이게 정혜영의 현재 좌표입니다. 손승락이 아니라 오승환 쪽에 훨씬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4월 18일 한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2026년 4월 18일 한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 상대는 두산 베어스. 2026 메디힐 KBO 퓨처스 리그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정혜영이 등판했어요. 그런데 기존 마무리 보직이 아니라 선발 등판이었습니다. 왜 선발이었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기아 2군 투수 코치 중에 다카하시 켄이라는 분이 있어요. 히로시마 도요카프 선발 출신에 뉴욕 매칠 메이저리그 경력까지 있는 코치예요. 2026 시즌 기아에 부임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원 투수에게 변화를 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다카하시 코치가 일본에서 늘 그렇게 했다고 들었답니다. 마무리 루틴을 선발 루틴으로 바꿔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무리는 뒤에서 대기하다가 짧게 몸 풀고 한 이닝을 고강도로 던지는 구조잖아요. 불안 감수성이 높아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반면 선발 루틴은 예측 가능한 시작 시간, 긴 워밍업, 이닝 종료 타이밍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어감을 회복시키는 장치인 거죠.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1이닝 투구수 13개, 스트라이크 10개, 볼 3개,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스트라이크율을 계산해 볼게요. 13구 중에 10개가 스트라이크, 77%입니다. 77%라는 숫자, 이게 진짜입니다. 마무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꽂는 감각이거든요. 4경기 4볼넷이 바로 그 신호였고요. 그런데 복귀 첫 등판에서 77%, 제어감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닝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선두 오명진을 1루수 땅볼로 잡았고 전다민을 투수 땅볼로 처리했어요. 그 다음 안재석에게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에서 좌전 안타를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타자 홍성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이닝을 끝냈어요. 2회부터는 최유찬에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최고 구속 149km, 커리어 평균 수준의 구속, 스트라이크율 77%, 무실점. 이범호 감독이 등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던졌다고요. 그리고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닷새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놨어요. 퓨처스에서 한두 번 더 던져본 뒤 1군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트라이크율 77%라는 숫자, 오승환이 복귀 첫 시즌에 보여준 제구력과 같은 방향이에요. 구위가 살아있고 제어감이 돌아왔고 주저함이 없어졌다. 데이터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즌 20세이브, 시즌 30세이브, 통산 50세이브, 통산 100세이브. 모두 KBO 역대 최연소였던 마무리가 통산 149세이브에서 멈췄습니다. 4경기 평균 자책점 16.88, 4월 11일 2군 강등. 커리어 처음 만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최고 구속 149km, 스트라이크율 77%, 감독의 주저함 없이 던졌다는 코멘트, 구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리와 루틴을 재정비하는 단계, 손승락보다 오승환 쪽에 가까운 궤적입니다. 기아 불펜도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있어요. 임시 마무리 성영탁과 FA 김범수의 집단 마무리 체제로 4월 8연승, 632일 만의 숫자예요. 정혜영이 돌아오면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경쟁 자체가 기아 뒷문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겁니다. 닷새 정도, 그리고 퓨처스 한두 번 더, 150세이브까지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최연소 기록의 주인공이 커리어 첫 벽을 넘는 장면, 아마 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정혜영 커리어 궤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